이번 지문 되게 재밌다? 보면은 궁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에 가서도 베르사유 궁전을 본다거나, 그죠? 이런 왕궁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궁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왕의 거주 공간이 아니라 지배계층의 권력을 시각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돌과 유리를 전략적으로 사용한 정치적 무대였다. 이런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열심히 한번 또 읽어봅시다.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palaces, 궁전들은 weren't just homes,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They were carefully constructed stages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they가 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palaces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무엇이었다? 아주 조심스럽게라기보다는 주의 깊게 건설이 된 과거 분사구죠. 그런 무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 어떻게 설계가 됐냐면 앞뒤에서 이렇게 다 과거 분사구들이 있네. 그러면 특히 이 뒤에 나오는 과거 분사구 같은 경우에는 위치, were 생략되었다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designed to impress and intimidate 라고 해서 intimidate라는 단어. 이것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intimidate는 여기 나온 것처럼 위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어휘와 헷갈릴 수 있냐면 굉장히 비슷하게 닮은 intim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친밀한이란 뜻이에요. 알았지? 하지만 intimidate, 이것은 위협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좀 잘 구분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친하면 약간 위협적이 될 수 있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상대가 알기 때문에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 굉장히 친한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impress하고 깊은 인상을 주다, 그리고 intimidate, 위협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 투부정사 안에서 병렬 구조로 있고요. 이렇게 깊은 인상을 주고 그리고 위협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아주 이렇게 주의 깊게 만들어진 무대들이었다. 무엇이? 바로 palaces, 왕궁들이 그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고요? 정말 신기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뒷문장 볼까요? While stones symbolized permanence and strength. 그래서 돌은, 대리석 같은 게 쓰였을 거 아니야. 쓰인 거 많이 보잖아, 그치? 돌은 상징했습니다. permanence and strength. permanence 하면은 영속성, 영원히 지속되는 성질이죠. 그래서 자, 이런 불변성. 여기서 동의어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동의어 durability가 있고요. durability. 그리고 stability가 있습니다. stability. 그리고 longevity가 있죠. longevity.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원히 불변성, 불변하는 성질 아니면 영원히 지속되는 성질을 얘기하는 그런 동의어들인데, 돌은 그렇죠. 돌은 잘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영속성과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glass, 유리는 offered, 제공했습니다. 무엇을 제공했냐면 something equally powerful, 똑같이 동등한 그런 강력한 어떤 것. 우리가 항상 땡으로 끝나는 것은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가 수직하잖아요. 그래서 동등하게 강력한, 목소리 갈라진 거 봐라. 큰일 났다. 동등하게 강력한 어떤 것을 제공하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visibility, 가시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가시성이라고 하면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눈에 잘 보이는 것, 눈에 잘 띄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이 자재들, 건축 자재들조차도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 The introduction of large windows in palaces 까지가 주어 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너무 길어. 이럴 때는 이 전치사구들이 나열이 끝나면서 뒤에 동사가 온다면 바로 그 동사 앞까지가 주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전들에게 있어 궁전들의 그 대형 창문의 도입은 이것은 allowed 허락했습니다. 뭘 하게 해주었습니다. rulers 이 통치자들이 말 그대로 literally가 지금 부사가 지금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보호의 투부정사에 말 그대로 to literally look down upon their subjects라고 했는데 와우 여러분 여기서 subject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통치받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백성들. 지금까지 subject는 뭐 주제라던가 과목으로 알고 있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신하 혹은 백성을 의미하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자신의 그 룰러들이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그런 그 백성들, 신하들을 look down upon, 내려다 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자, 여기서 요 look down upon의 의미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무엇을 내려다 보다도 되지만요. 좀 더 의미가 깊어진다면 경시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가볍게 보다 무시하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왕이 높은 곳에서 이게 내려다보는 것, 이건 물리적으로 내려다보는 거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조금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는 왕이야 라고 하면서 그 밑에 백성들을 좀 이렇게 낮추어 보게 하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고요. 그 궁전들의 대형 창문은. 그리고 또 콤마 emphasizing 강조했습니다. Their elevated positions라고 했는데 여기에 their 역시나 룰러들이고요. 그 왕들의 내지는 통치자들의 더 높아진 해서 elevated position 높은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원래는 and 하고 나서 it이 될 거예요. 그 핵심 주어는 introduction of large windows in palaces가 되고 핵심 주어가 the introduction이니까 it emphasized 원래는 이랬을 겁니다. emphasized 그치만 이게 and 지워지고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emphasized가 이렇게 현재 분사화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 이거 왜 과거 분사 구문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수식을 받는 명사의 입장에서 보면 포지션의 입장에서 보면 지가 높인 게 아니야. 자기가 높여진 거지. 그러니까 지위 자체가 자기를 높일 순 없잖아. 그래서 높아진 지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 분사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Conversely 반대로 it also allowed subjects to gaze up at their readers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의 it은 무엇인가요? 바로 앞에 나왔던 그 the introduction of large windows in palaces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뭘 하게 해주었어요? 자 동사 그다음에 목적 subject 백성들 신하들에게 gaze up at이 나왔습니다. 자, 위로 올려다 보는 거예요. 알았지? 올려다 보는 것. Their readers. 그쵸? Their readers라고 하면 바로 누구겠어요? 이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들의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their는 바로 뭐야? 앞에 나왔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의 통치자를 올려다보게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콤마 creating a sense of awe and distance. awe 하면 경외심 그리고 거리감 그러니까 a sense of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서 경외심과 거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 또한 and it created가 될 거예요.
되었었는데 지금 지우고 created가 creating으로 바뀐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리가 제공하는 이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얘기했잖아. 이 유리가 제공하는 요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치자들이 말 그대로 내려다볼 수 있게 신하들과 백성들을 내려다볼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백성들이 그 통치자를 올려다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두 문장은요. 이 visibility가 이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수직적인 권력 관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해낸 그 내용들을 지금 요 다음에 두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시점에서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신하 혹은 백성의 입장에서 또 얘기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subject 우리가 또 다른 의미를 알게 됐죠. 요번 알게 된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onsider the palace of Versailles. 자, Versailles라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베르사유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공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지금 콜론 나온 다음에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동시에 이제 생각을 떠올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얘기하는 건데요. It's a hall of mirrors. 그것에 자,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온 Palace of Versailles를 얘기하죠. 그 베르사유 공전에 거울의 방이 있어요. 유명합니다. 그 거울의 방은 lined with reflective surfaces. 일렬로 쭉 둘러싸여진 해서 lined with가 되고요. 그리고 reflective surfaces. 반사적인 표면들. 그쵸? 반사적인 표면들로 일렬로 둘러싸인 그런 그것의 그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주어보고요. 그리고 나론니 버로소가 나옵니다. 나론니 그리고 뒤에 but also가 나오면서 지금 magnified하고 placed하고 병렬 구조죠. 그래서 magnified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the grandeur of space 그 공간에 웅장함, grandeur. 우리나라 그 차 중에 grandeur 있죠. 이게 바로 웅장함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웅장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place the king at the center of a dazzling display. dazzling 하면 눈부신 이런 의미거든요. 눈부신 장식의 그 중심에 왕을 딱 위치시켜서 그래서 콤마 reinforcing and it 하고 나서 이제 reinforced 이렇게 되겠죠. reinforced가 지금 이렇게 다 지우고 현재 분사화돼서 그렇게 해서 바로 강화했습니다. His absolute authority. 그의 절대 권위를 이제 강화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그라고 하면은 바로 누굽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바로 룰러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 왕들. 그죠? 그래서 왕은 내가 아까 앞에서 좀 확인을 해보니, 옅은 파란색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거울의 방 같은 경우에도 다 어떠한 의미가 있어서 거울로 이렇게 다 발라둔 겁니다. 알겠지? The use of glass in palaces. 그래서 궁전들에서의 유리의 용도는 wasn't merely aesthetic. 그냥 단지 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aesthetic이라고 하면은 미적인 이런 의미죠.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세미콜론 나오고 it was strategic. 그것은 전략적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것이 가리키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앞에 나오는 궁전에서 유리를 쓰는 것. 알았지? 유리를 쓰는 것. 그것은 미적인 것이 아니고 strategic, 전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빈칸 어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Open sight lines. 이렇게 열린 시야입니다. 사이트가 어차피 이제 시야, 근데 lines까지 나와서 시야. 열린 시야는
allowed for, 가능하게 했습니다. better surveillance and control. 더 나은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또 보장했습니다. and they insured가 됐겠죠. 그리고 또 보장했습니다. 무엇을? 자, 이거 insured가 insuring이 된 거고, safety and security, 안전과 보안을 보장했습니다. 무엇에? of the ruling family, 통치하는 가문의 그런 안전과 보안을 보장했다. 당연하지. 왕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 통치자고. 그리고 왕 자신도 자기 죽음은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이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더 열린 시야, open sight lines는 감시와 통제를 더 가능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courtiers and visitors. courtiers 하면은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신하들과 방문자들은 constantly, 끊임없이 were aware of 하면은 알고 있다, 의식하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식했습니다. 무엇을? being observed, 감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시되어지는 거니까 지금 수동태로, 그러면서 동명사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감시받고 있다는 것, 관찰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끊임없이 했고요. 그러면서 contributing 했습니다. contribute to 하면은 무엇에 기여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죠. 혹은 무엇의 원인이 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contribute to는 여러분, 자, 이거는 선생님이 항상 암기하라고 하는 lead to, result in 하고 같은 어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신하들과 방문자들이 자기가 관찰되고 있는 것을 의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들이 조성했습니다. 어떤 결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an atmosphere of careful obedience and respect. 조심스러운 복종과 존경의 그런 분위기, atmosphere, mood죠, mood.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감시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왔던 이 surveillance라고 하는 것이 이 신하들과 방문객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시당한다라는 인식은 자발적인, 그치? 자, 요 being observed, 감시당한다는 그런 인식은 자발적인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자기 검열을 하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주 통치자를 향한 복종과 존경심을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하는 거죠. The very architecture dictated social behavior. 건축물 바로 그 자체가 지배했습니다. 사회적 행동을,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With glass acting as a silence enforcer of the power dynamic. 자, 여기 보면은 with 명사, 그리고 분사가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with 명사 한 다음에 현재 분사가 되면 명사가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되면 명사가 뭐뭐 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with glass acting이니까 유리가 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로서 역할을 했습니까? A silent enforcer. 그러니까 조용한 집행자예요. 무엇의 집행자? Of the power dynamic. 이 권력의 역학관계의 조용한 집행자로서 유리가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건축물 바로 그 자체가 사회적 행동을 지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최종 결론이죠. 궁전의 건축, 특히 그 유리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고 인간의 행동을 강제하는 도구였음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목이 많이
좀 목소리가 안 좋죠? 정말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주제요는 항상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빈칸, 네, 빈칸으로 출제가 되었지만 또 빈칸으로 또 다른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 그리고 어휘랑 어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순서가 맨 마지막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일치, 불일치도 나올 수 있고, 이해되시죠? 자, 이거 외에는 뭐, 요번에 하미추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속뜻까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해서 알고 계셔야 내신 점수도 잘 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독해 실력도, 그리고 지문을 이제 본인이 한번 분석해서 제대로 알아내는 실력도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수업하면서 그냥 내신만 한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빈칸부터 보겠습니다. 빈칸으로 나왔던 건 맨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그거 말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바로 visibility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 여기서 creating a sense of awe and distance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좀 보자면 reinforcing his absolute authority 이 부분도요. 지금 이 여러 건축 양식들이 지금 왕의 절대 권위를 강화했다라는 것도 이 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강화도 했지만 또 뭐도 했어요? 보안을 보장했습니다. Ensur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ruling family. 자,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또 contributing to atmosphere of careful obedience and respect. 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양식들이, 궁전의 건축 양식들이 해낸 역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 중간에 보면은, 이거는 그냥 에스테틱한 것이 아니라 스트라테직한 거였다.까지 해서 빈칸으로 나올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거 나올 거예요. 빈칸으로 나올 거예요. 한 부분들은 모두 다 이 궁전의 건축 양식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자, 이 부분들도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일치불일치 문제를 풀 때 더욱더 좋으실 겁니다. 자, 문장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문장의 위치 어떻게 나올까 했을 때 conversely 하는 요 문장. 자, 이 문장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conversely 말고 갑자기 이제 계속 나열하면서 이제 그 건축 양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얘기를 하다 중간에 갑자기 The use of glass in palaces was merely aesthetic, it was strategic 이라고 나오는 문장이 있었죠. 자, 이것은 앞에서 2번에서 5번 문장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요약하고 재정의하기 때문에 자, 이 문장도 문장의 위치로 나오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어휘를 한번 볼까요? 네, 어휘 반의어 말씀드립니다. intimidate라고 하는 위협하다라는 어휘였는데요. 자, 이것의 반의어, 이 내용상의 문맥의 의미상으로 이제 반의어를 보자면, 자, encourage.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단어가 반의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ermanence 해서 제가 permanence의 이런 동의어들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거는요. transiens라고 해서 transiens라고 하는 이제 이 어휘는 이제 짧은 것. 알았지? 순간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의어가 되겠다. transience. 이거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emphasizing 이제 그 밑에 문장에 나오는데 강조하다잖아요. 그렇죠? 요 강조하다의 반의어는 바로 이제 경시하다. downplaying 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aesthetic이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것의 반의어는 functional 혹은
utilitarian 해서 실용적인, 기능적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감시라고 하는 것 중요했었죠. 감시의 반의어는 privacy입니다. privacy. 그리고 obedience. 자, 이건 복종이었죠. 복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항입니다. rebellion. 반항. 이렇게 제가 반의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좀 잘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을 볼까요? 어법 부분을 보면 어법으로 나올 것도 굉장히 많았어.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과거분사구가 앞뒤에서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으로 가면은 오형식 문형이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오형식 문형에 이제 목적 보호 자리에 이렇게 to look down upon 해서 나오는 것, 투부정사 나오는 것, 그리고 현재 분사. 알았지? 그리고 여기도 to gaze up at 해서 나오잖아요. 자, 이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나온 것, 그리고 gaze up at 하고 look down upon 하고 요것 또한 지금 보면 이거 반대말이에요. 서로 반대말이기 때문에 요것도 좀 같이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으면서 목적 보호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 나온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현재 분사 나온 것. 어법으로 볼 것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요 not only magnified but also placed 이 부분 네 상관 접속사 구문이면서 동사가 병렬이 됐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문장에서 being aware of were constantly aware of 한 다음에 being observed 하는 이 수동 동명사 수동태 동명사 나온 것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with glass acting 한 요 부분 있죠. 이것도 어법으로 나오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네,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요 세 문장을 C로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 5, 6 문장을, 앞에 두 문장을 B로 할 수 있겠고요. 또 그 앞에 문장을 A로 하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순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궁전 건축에서의 유리의 도입은 단순히 미적인 것을 넘어 개방된 시야와 반사 표면을 통해 통치자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고 신하들의 행동을 감시 및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복종을 강제하는 전략적인 통치 수단이었다. 그래서 영어 제목 세 가지로 보자면 Glass as a silent enforcer, 조용한 집행자로서의 유리, 콜론하시고 Architecture and the strategic display of power 이렇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 Beyond aesthetics, 미학을 넘어서 그래서 콜론하시고 the political and controlling function as of palace windows 에서 궁전 창문의 이제 이 정치적이고 통제적인 기능. 그리고 세 번째로는 the art of intimidation, 위협의 기술입니다. intimidate 잘 알아두시고 이게 명사형이 되는 것. 그래서 콜론하시고 how visibility reinforced absolute authority in palaces.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궁전에서 절대 권위를 강화했는가. 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 제목까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요번 질문은 좀 괜찮았네요. 좀 재밌었죠. 그쵸? 그렇지만 이제 34번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 34번도 별로 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보자고. 알았지? 제가 빨리빨리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